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면 혈압이 너무 높은 상태, 즉 말 그대로 고혈압이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당뇨병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 즉 고혈당이 떠오릅니다. 문제는 당뇨병의 경우 이런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심각한 저혈당 상태가 10초 이상 지속이 되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혈당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혈당을 낮추다 보면 반대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고혈당과 저혈당,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의해야 하는 이 당뇨병 환자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혈당 없이 혈당을 슬기롭게 낮추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에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이때 공복감이 생기면서 혈당이 낮아지는 그런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무리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경우에도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었죠. 저탄고지라고 함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는 이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식후에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게 혈당을 올리는 행위라고 하면 반대로 운동은 혈당을 소모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혹은 식전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혈당 소모가 너무 지나쳐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동은 식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고 운동도 식후에 하는 등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혈당 증상이 자주 온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당뇨약 또는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뇨 환자 혈당이 좋아졌는데 환자 몸 상태에 비해서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강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당뇨약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거나 인슐린 주사의 단위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증상이 저혈당 증상일까요? 처음에는 공복감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도 나고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요. 혹은 온몸에 힘이 좀 빠지면서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평소에 약했던 분이라고 하면 수초 내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저혈당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저혈당 증상이 느껴질 경우 사탕이나 주스를 곧바로 마셔야 합니다. 이런 저혈당 증상을 평소에 한 번이라도 느꼈던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사탕 20g 정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혈당 증상 없이 혈당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것, 두 번째는 식후에 운동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당뇨 상태에 맞는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아리랑 당뇨스쿨 구독하기는 왼쪽, 관련된 다음 영상 보기는 오른쪽을 눌러주세요.